제가 알아본 것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희가 파티룸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파티룸 하실 때 얼마나 들으셨어요? 공간 이수다의 옷구슬 호시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인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으로 하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죠. 제가 이제 알아본 것도 뭐 무인 카페, 무인 뭐 빨래방, 무아크라고 하죠.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뭐 무인 문방구. 그리고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무인 라면 가게도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단기 임대 혹은 공유 숙박업,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등등등 직장인이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인라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 지인이 무인라면 사업 오픈했거든요. 물어봤죠. 생각보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일단 적고, 사실 뭐 들어가는 게 뭐 있겠습니까? 물이랑 전기랑 라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네. 근데 그래서 라면을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누가 끓여 먹어 하시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 가면 한강라면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먹는 라면보다는 밖에서 기계에서 끓여준 라면, 그게 맛있는 거야.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면 사실 다 사업 아이템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멀쩡한 집 놔두고 다른 숙소 가서 하룻밤 자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돈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죠. 얼마가 드느냐. 제가 알아본 것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빨래방. 아, 맞아.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세탁기 3개, 건조기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나에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이게 업소용 세탁기다 보니까 물값,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한 1억은 그냥 우습게 깨지는 것 같아요. 빨래방 차릴 돈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한 2-3개 차릴 수 있는데 제 주변에도 고시원 원장님들 꽤 많으세요. 근데 고시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기 임대업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숙소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잠을 자고 쉬는 공간, 거주 공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고시원이 이제 좀 돈이 되고 한다 보니까 권리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1억짜리를 찾기가 힘들다. 2억은 우습다. 그래서 그럼 보증금하고 권리금까지 다 합하면 한 3억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금이 조금 센 건 사실이에요. 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시작을 한다던가 이제 또 우리가 적은 돈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또 주변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시원은 매일매일 이제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최소 한 달, 뭐 반년, 막 이렇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관리하기는 확실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 하신 분들은 또 고시원만 찾아요. 필요한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최소한 보증금 들어가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이제 내 공간을 알려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따져봤을 때 최소한 1,000만 원에서 3,000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 통장에 지금 현재 단돈 1,000만 원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하시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악착같이 모아보세요. 일단 종잣돈은 좀 필요해요. 뭘 하든지 간에. 한 2,000 정도가 모여졌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큰 사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형으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파티룸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파티룸 하실 때 얼마나 들으셨어요? 파티룸은 사실 인테리어를 하기 나름인데 저는 보증금 2,000 들었고 세팅하는데 한 1,500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팅비가 이게 파티룸은 저도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작은 사이즈로는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파티룸이 말 그대로 맞아요. 와가지고 이제 막 노는 공간이잖아요. 모임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4명, 5명 이렇게 받는 걸로는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 10명 이상. 그리고 15명, 20명 이렇게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려면 면적도 커져야 되고 보통 파티룸은 또 상가 공간에서 보통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실이나 이런 상가 공간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 사실 2,000만 원 안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1,500 더 들었네요.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고 소품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소품하고 세팅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무인으로 하면 정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말로 입소문을 내야 된다. 이곳에 이런 사업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구멍가게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매물을 너무 이제 외딴 곳에다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입지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일단 세팅했다 치면 마케팅을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서 할 게 사실
사실 1인 사업가 입장에서 많아요. 아이템 선정했으면 이제 매물 찾아야 되고, 매물 찾았으면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고, 세팅하고 운영을 하시면서 마케팅. 근데 이게 이렇게 할 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초반 세팅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좀 저절로 굴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오프라인으로 보통 이 무인 사업장들을 내시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동네를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카페인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무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쓱 봤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마케팅 되겠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볼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인 공간들은 일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딜 가면 어떤 그 사장님의 어떤 매력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장님의 친절함 이런 것도 되게 나중에 내가 그 공간을 가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무인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매력은 없어요. 그럼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스타일링 같은 거예요. 내부가 예쁘면 일단 시선을 끌고 내가 지금 당장 이용할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내부 스타일링 인테리어도 참 중요하다. 입지 다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 뭐 제가 해본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공유 숙박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유 숙박업의 매력 포인트를 제가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적은 투자금. 네, 적게는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해요. 요즘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투자금 회수. 보증금을 제외하고 내가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3, 4개월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케팅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그죠? 근데 숙박업은 마케팅을 어떤 플랫폼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플랫폼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잘 몰라도 올린 그 당일날 예약이 들어오시는 경험을 웬만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세요. 예약이 들어와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기쁨을 느껴보시면 그게 정말 의욕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동기부여. 동기부여. 맞아요. 그 3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유 숙박업이요. 네.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하나만 하시는 분은 없다. 저도 그렇고 오코스런님도 그렇고 여러 개를 하고 있고 또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한 개 이렇게 다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 통 건물에 하나로 좀 객실 많이 운영을 하고 싶다. 이게 다 같은 생각이죠. 저희도 뭐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기 임대도 하고 있고, 뭐 숙박업도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일반 장소 대여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숙박은 아니지만 저는 파티룸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잘 되잖아요. 저 괜찮습니다. 이거 요즘 비수기고 파티룸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거든요. 각각의 장소에 따라서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매력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사실 결국에는 시스템화,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이걸 무한 복사 붙이기라고 하죠. 하나가 어렵지 1개, 2개, 3개를 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스템화 자동화로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를 내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약할 수 있는 보증금은 필요해요. 저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자본이지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소자본. 네, 조금 그래서 필요해요. 통장이 하나도 없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통장은 있으셔야 된다. 마통 가나요? 네, 마통으로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이제 공간과 관련된 일들을 했었잖아요. 전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쁜 숙소를 찾아가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조금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예쁜 곳을 찾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민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좀 그런 예쁜 숙소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가서 내가 경험해보면,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어떤 디퓨저 향이 너무 좋다. 그럼 나중에 내가 오픈하는 숙소에 반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막상 이런 거 써봤더니 불편하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셔라.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하셔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내가 나중에 만드는 숙소는 그게 축약된 제일 좋은 숙소이지 않을까요? 숙소에 어디 가셨을 때 저도 습관적으로 매트리스 까보거든요. 매트리스 까보고 디퓨저 위에 밑에 이렇게 봐가지고 상표 확인하고 하는데, 어디를 가셨을 때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창업할 거야. 지금 시장 조사하러 왔어.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수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간 이수다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미숙하지만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공간 이수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안녕.